예, 먼저 이어서 또 우리 초청해주신 우리 수학과 곽시정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도 강연을 이어갈 텐데, 어쨌든 이게 대수 기하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가환대수 그리고 호몰로지 대수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우리가 연관되어서 함께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그룹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젠버그 교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현재 일어나는 이제 그쪽 방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오늘 강연도 이어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노테이션의 S는 이제 폴리노미얼 링을, n개의 베리어블인 폴리노미얼 링을 뜻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보통 이제 기하하는 사람들은 x0부터 이제 xn까지 이렇게 많이 쓰고, 이제 대수하는 사람들은 이제 x1부터 xn까지 많이 쓰는데, 이제 그것만 봐도 저 사람이 이제 어떤 연구 배경이란 걸 잘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좀 알제브레이크한 컨텍스트를 지난 시간에 계속 따라가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R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레이디드 링인데, S마다 I,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아이디어를 쿼션트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I가 지로 아이디어인 경우에 그냥 이제 이 R이 S랑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우리가 커브를 이제 폴리노미얼 링인 경우도 커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봤던 가장 큰 어떤 교훈이라면, 힐버트의 교훈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R마줄 M을 공부할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힐버트가 이제 제시한 방안은 뭐냐면, 이거에 대한 어떤 레졸루션, 이제 분해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줄 M을 공부하는 것 자체를, 이 M을 이제 좋은 그 구조로 해서 마치 인체를 이제 뼈와 살을 분해하듯이 이렇게 분해해서 그 구조를 이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소리가 나네. 살살 써야 되겠어요. 예. 이거를 이제 M의 R Minimal Free Resolution of M, 예, R Resolution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각각의 이제 맵이, 여기 이제 디퍼런셜 맵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의라고 할 수도 있고 노테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CGG 마줄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이제 이게 CGG라는 게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이 마줄을 공부할 때 레졸루션을 공부하고, 그럼 실제 저 레졸루션을 어떻게 컨스트럭트를 하느냐, 이제 그 컨스트럭션에 대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컨스트럭션 할 때 이 컨스트럭트를 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바로 CGG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의 제너레이터를 추징하고, 그럼 제너레이터 사이의 릴레이션을 생각해서 그 릴레이션들의 제너레이터를 찾고, 또 그 릴레이션의 제너를 찾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CGG라는 우리가 개념을 생각해서 우리가 레졸루션을 이제 실제 컨스트럭트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손으로 우리가 이제 뭐 싱귤러나 맥컬리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링, 이제 여러분의 쿼션 링이랑 여러분의 마줄을 이제 집어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패티 테이블을 계산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게 되는 그런 것 자체는 우리가 손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지금 오늘 안 하겠지만 적절한 이제 오더링을 주고 이제 디비전 알고리즘을 일반화시킨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디비전 알고리즘을 하면은 각각의 이제 레졸루션과 랭크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왜 실제 컴퓨테이션도 가능하다. 거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 CGG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 이제 제로 번째 이제 이 CGG 마줄은 그냥 M 자신이라고 하고, 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I 번째 이제 CGG 마줄, 예, of M, 예, RCG라고요. R 마주니까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정의를
기호로 CGG I. 근데 이거는 뭘로 정의하냐면 이 디퍼런셜 DI 번째, 이것은 이제 이미지 또는 이것은 DI-1 번째 맵의 커널이 되기도 하고, 또 이거는 DI 플러스 1 번째 디퍼런셜 맵의 코커널하고 자연스러운 내추럴 아이소모피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죠. 그래서 F의 I 마이너스 1에 이제 존재하는 이런 이제 마줄들을 우리가 I 번째 CGG 마줄이라고, 이제 1보다 큰 I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M 자체가 이렇게 이 제로 번째 CGG 마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 F0 안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것도 이제 첫 번째 CGG 마줄이 되고, 그것들 릴레이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베티 넘버를 정의를 하는데, 똑같이 I 번째 베티 넘버가 뭐냐, 일단 이따가도 그레이디드 세팅을 하겠지만 먼저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냥 이제 이 미니멀 프리 R 미니멀 프리 레졸루션에 이제 FI의 랭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랭크라고 정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우리가 지금 요것에 대한 그레이딩을 이제 그냥 무시하고 토탈 베티 넘버라고 우리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지금 할 때 이 R이 꼭 이제 그레이디드가 아니라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로컬링이라도 사실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그대로 워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I 번째 베티 넘버만 보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많이 하듯이 여기다가 각각의 더 이제 그레이딩을 생각하면 이거는 그것들을 다 써만 이제 토탈 베티 넘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M을 리졸브를 해서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이것에 대한 정보들이 다 여기에 있는 각각의 랭크랑 이제 디퍼런셜 맵으로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디퍼런셜 맵을 다루는 것은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첫 번째 단계로 이제 이런 랭크들만 고려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베티 넘버를 고려하는 것이 그 레졸루션을 공부하는데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베티 넘버는 사실은 우리가 그 코줄 컴플렉스의 이제 코줄의 컴플렉스 레지듀 필드의 레졸루션을 그 S 위에서는 코줄 컴플렉스가 주게 되는데, 그거랑 이제 텐서에서 하는 이 토르 펑터랑 이제 익스트 펑터 같은 것의 정의를 그냥 생각해 보면, 얘가 간단하게 이 베티 넘버라는 게 요 값이랑 같고, 아니면 이걸 익스트로 표현하면 이 토탈 베티 넘버는 역시 이 값이랑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베티 넘버들을 정의하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이 R 마줄로스 M의 프로젝트 디멘전을 정의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냐면 맥시멈의 이 베티 넘버가 난제로인 이제 맥시멈 I 값을 우리가 프로젝트 디멘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힐버트의 CGG theorem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것은 이 링이 S일 경우, 그러니까 폴리노미알일 경우죠. 폴리노미알 링일 경우는 임의의 어떤 게 임의의 finite generated 돼 있는 이제 이 프로젝트 디멘전이 항상 이제 finite라는 거죠. 유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힐버트 CGG 정리가 말하는 거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스테이트 하자면 이것을 오슬랜더 이제 부스바움 포뮬라로 말해줄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프로젝트 디멘전
이 지금 R이 S인 경우니까요. R이 지금 S인 경우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되냐면 변수의 개수 n에다가 이것의 arithmetic depth라고 부르는 이 depth를 이제 뺀 거로 이렇게 정확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오슬랜드 부스바움 포뮬러를 이해하는 건 이런 건데요. 사실 이거는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저거는 물론 저 자체를 기억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저것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이 친구가 뭐랑 같으냐면 지금 이게 프로젝트 디멘전 이 수많은 S 마줄 M 중에 제일 심플한 S 마줄은 바로 자기 자신이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프로젝트 디멘전은 사실 0이죠. 그래서 얘는 0이고 그다음 얘의 S의 이제 이 depth는 이거는 이제 n이죠, n. 지금 우리가 variable n 개로 지금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0이고 이게 사실 n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파트랑 같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depth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양변을 이제 옮겨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 그리고 또 이거는 항상 그러니까 모든 임의의 이제 이 S 마줄들에 이제 우리가 이 프로젝트 디멘전이 있고 depth가 있는데 이 둘을 더하면 그 둘은 항상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보존 법칙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항상 이제 이 S의 이 프로젝트 디멘전하고 depth를 더한 값이랑 같기 때문에 이 둘을 이제 따로따로 하면은 바꿀 수 있는데 더하면은 그 값은 이제 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요 더한 값은 보존한다는 약간 물리에서 이제 질량 보존 법칙 같이 그런 이제 저는 이거를 보존 법칙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슬랜드 부스바움 포뮬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한 것처럼 이게 이제 언제 저 파이나이트한 이제 레졸루션을 갖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그 아우슬랜드 부스바움 세르의 크라이테리언이 있었죠. 이게 이제 링의 레귤라리티야. 네, 그래서 이거를 이 세 분의 레귤라리티에 대한 크라이테리언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텐데 이분들 따르면 우리가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R이 이제 레귤라,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링이 아니면 이제 폴리노미얼 링이 아니면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에 이제 레졸루션을 구할 때 인피니트 레졸루션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베티 넘버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한다면 방금 한 것처럼 우리가 이 베티 넘버들의 이제 시퀀스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베티 시퀀스라고 이제 부르고 이 베티 시퀀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뭔지 알겠죠? 이게 각각의 호몰로지컬 인덱스에 있는 이제 토탈 베티 넘버들 그리고 뭐 그레이딩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그 자체가 베티 넘버가 되고 그렇게 이제 베티 시퀀스로 해서 이걸 생각해 보면 뭐냐면 첫 번째 방금 했던 이 세 분의 레귤라리티 크라이테리언에 따르면 링 자체가 레귤라라는 거랑 동치가 뭐냐면 이 베티 시퀀스가 이게 이제 뭐 임의의 finite generated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그때 본 것처럼 제가 저쪽에서는 그냥 B를 쓰고 여기서 베타를 써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테이션을 일단 통일 앞에서 B라고 썼으니까 B라고 쓰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레지듀 필드 K에 대해서 봐도 되는데 얘가 finite sequence다. 그러니까 앞에 유한한 텀만 이제 0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그런 거랑 이제 이 링이 이제 레귤러라는 거랑 if and only if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거를 이 베티 시퀀스라는 관점에서 그냥 다시 리프레이즈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 두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인피니트 이게 레졸루션을 하게 되면 그 레졸루션들의 이제 그 추이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점을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죠. 예컨대 우리가 파이나이트한 레졸루션이 있는 폴리노미얼 링 위에서도 사실 우리가 이제 그레이디드 세팅을 이해하면 하나는 그 베티 넘버에 이제 베티 테이블이라고 있다가 할 텐데 그 테이블이 얼마나 이제 그 위로 증가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퀘스천이 레귤러리티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베티 넘버 자체가 값이 얼마만큼 될 수 있느냐 베티 넘버를 바운드하는 그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곽시정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한 거에 대해서도 거기서 이제 특정한 지역에 있는 베티 넘버들 바운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이제 익스트리멀 케이스들을 이제 분류를 계약적으로 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베티 넘버가 레귤러리티 같은 관점으로 이제 베티 넘버의 이제 그로스라든지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베티 넘버 값 자체가 얼마나 이제 얘들이 커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의 관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베티 넘버 자체에 대한 베티 바운드 관점에서 이제 이 인피니트 레졸루션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은 정의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정의한 것처럼 이 베티 시퀀스가 우리가 폴리노미얼리 바운디드라는 정의는 이건 뭐냐면 어떤 적절한 폴리노미얼 g of x가 있어서, 그래서 이 베티 넘버가 충분히 큰 이제 호몰로지컬 인덱스 i에 대해서는 이 어떤 폴리노미얼 g of i에 의해서 바운드 될 때 우리가 이거를 폴리노미얼리 바운드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이제 그 링이 레귤러일 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때는 베티 시퀀스가 파이나이트 시퀀스이기 때문에 그 인피니트한 부분은 다 0이니까 이건 뭐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그 실제로 이제 이 폴리노미얼 바운드라는 걸 우리가 정의하면 이런 것이 어떤 그 링 자체, 그러니까 레귤러 링은 아닌데 그 링 자체에 대해서 어떤 성질을 말해줄 수 있겠냐, 저런 이제 크라이테리언을 줄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1950년대 정도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준 게 이 굴릭센의 이제 컴플릿 인터섹션에 대한 이제 크라이테리언이 있어요. 이게 1971년 굴릭센의 크라이테리언인데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다음이 다 이퀴벌런트나 뭐냐? 똑같아요. 저 사람이 했던 저 세 분이 했었던 거 비슷하게 이 레지듀 필드 K에 대한 베티 시퀀스가 폴리노미얼리 바운디드 되어 있다는 거랑 뭐가 동시냐면 every finite generated, 여기서 M은 이미 any finitely generated 알마줄이, 그것에 대한 베티 시퀀스가 폴리노미얼리 바운디드 되어 있다는 거. 이게 뭐랑 동시냐면 R 자체가 이게 complete intersection ring이라는 거예요. A complete intersection ring. 다시 말해서 R이 S 마드 F1부터 적당한 C개의 레귤러 시퀀스들로 이루어진 아이디어를 이렇게 잘려서 이렇게 생겼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베티 시퀀스 관점에서 저기 이제 아우슬랜더 부스밤 세르의 이제 그 캐릭터라이제이션 크라이테리언을 이제 확장하는 이제 굴릭센의 이런 정리가 이제 70년대에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저 컴플릿 인터섹션 링이라는 자체가 이제 저 레귤러인 것을 조금 더 확장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리아종 세어리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컴플릿 인터섹션 링을 확장한 게 또 이제 고렌스타인이잖아요. 고렌스타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 자연스러운 퀘스천은 이제 이런 질문, 이런 이제 크라이테리언들을 고렌스틴 링이나 다른 클래스의 링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정의한 것 자체가 이제 베티 넘버의 그로스의 이제 타입을 가지고 그 링을 말해줄 수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더 많은 클래스의 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더 확장한 고렌스틴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데 그게 뭘 알 수 있냐면, 셀루가 보인 게 뭐냐면, 이미 finite generated 있는 R 마줄 M이 있으면 항상 어떤 적절한 1보다 큰 실수 베타가 존재해서 걔가 이 베티 넘버가 이 베타의 I승으로 이렇게 바운드 되는 이런 이제 베타를 항상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베티 넘버 자체의 그로스는 잘해봐야 at most 이제 exponentially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양상이 그로스의 타입, 뭐 우리가 폴리노미얼, 익스포넨셜, 더블 익스포넨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타입만 갖고 더 큰 링의 클래스들에 대해서 뭔가 그런 캐릭터라이즈를 줄 수 있냐, 그런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타나는 양상 자체가 증가하는 양상이 항상 이렇게 최고로 잘 증가해봐야니까 익스포넨셜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결과는 뭐냐면, 이게 아브라모프가 또 뭘 보였냐면, 이 베티 시퀀스가 만약에 이제 R이 저기 complete intersection ring이 아니라면, R is not complete intersection 이라면 항상 얘가 exponentially 이제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관점은 뭐냐면, 모든 M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가장 심플한, 저기서도 첫 번째 이 걸릭슨의 크라이테리언이나 오슬랜더 부스바움 이제 셀의 크라이테리언이나 가장 심플한 이제 레지듀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인피니트 레졸루션을 계산을 해서 체크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할 때 이제 아브라모프가 보인 건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하면 만약에 컴플리트 인터섹션 링이 아니면 항상 이제 익스포넨셜리 요 K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M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가하는 이 타입만 보고는 더 이상 이제 이거를 분별해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의 이제 접근은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오픈 엔디드 퀘스천,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열려 있는 오픈 엔디드 퀘스천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how do the property of 이 베티 시퀀스 BRIM, 이 베티 시퀀스의 프로퍼티가 어떻게 to the structure, related to the structure of minimal free resolution, minimal free resolution, 그 resolution 자체에, M의 resolution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은 the structure of M 자체의 구조에 영향을 주거나, or to the structure of R, 그 베이스 링 이제 R의 구조에 우리가 이제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인피니트 레졸루션을 공부할 때 이 베티 시퀀스들의 이 값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이제 이 레졸루션 자체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이 M 자체의 성질이나 더 나아가서 이제 베이스 링 R 자체의 성질을 앞에서 이제 이 두 가지 레귤라 링이랑 컴플리트 인터섹션 링이 했었던 것처럼 저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주고 그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겠나,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좀 큰 질문들이 될 수가 있겠죠. 큰 질문들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근데 셀을 예. 엠모스트 익스포넨셜이란 말이 맞노?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증가하는 게 지금 이게 지금 익스포넨셜 타임으로 증가하는 거잖아요. 지금 베타의 i승이니까. 그러니까 베티 넘버 자체가 호몰로지컬 인덱스가 i가 하나씩 커질 때마다 얘 항상 이 값이 이걸로 바운드가 되니까. 근데 이쪽이 지금 익스포넨셜리 증가하는 거잖아요. i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 증가가 이 익스포넨셜 증가를 못 넘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로스의 타입을 이야기할 때 폴리노미얼리 우리가 이게 그로우 한다. 아니면 뭐 익스포넨셜리 그로우 한다. 아니면 더블 익스포넨셜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익스포넨셜이 글로요. 저거 제일 잘해봐야지 엠보스트죠. 얘 항상 이렇게 바운드가 되니까. 그다음 부분 아브라모프는 아브라모프는 그 여기서 이제 관점은요. 얘는 셀은 이미의 이제 파이나이트 제너레이티드 마줄 m에 대해서 항상 적절한 베타가 있어서 걔가 바운드하는 걸 한다고 보였고 아브라모프는 뭐냐면은 스웨이가 아니면 그럼 컴플레 인터섹션 아닐 때 저거 키는 불가능하잖아. 예, 아닐 때 이제 익스포넨셜이나 아니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K에 대해서만 확인해 봤을 때는 익스포넨셜일 때는 지금 폴리노미알로 증가하는데 그거 빼고는 모두 다 또 이거는 기껏 이거는 잘해봐야 익스포넨셜 증가하는데 K에 대해서는 항상 익스포넨셜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여기서 R의 차이가 있어도 구별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R이 그러니까 큰데 예. 베타가 있었으면 BIR이 어떤 베타 예.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링의 클래스 보면 지금 링이 이게 레귤라 링이 있고 그다음에 좀 더 크게 지금 해서 지금 컴플릿 인터섹션 링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것들에 대한 클래스는 요걸로만 다 우리가 딱 이것만 보고 다 바로 캐릭터라이즈 크라이테리언으로 할 수 있었잖아요. 왜냐면은 첫 번째 정리가 뭐냐면 요게 파이나이트 시퀀스면은 무조건 레귤라 링이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여기 글릭슨의 크라이테리언 얘가 폴리노미얼이 증가하는 거면은 무조건 컴플리트 섹션이다까지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됐는데 이걸 넘어가는 이 바깥의 이제 링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베티 넘버들의 이 그로스의 타입을 보고 이 링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크라이테리언을 줄 수 있냐 아니면 뭔가 성질을 말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이거 글릭슨의 결과에 이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세르가 보인 건 뭐냐면 일단 얘가 이제 우리가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제 그로스 이런 거 보는데 그로스의 타입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게 이제 폴리노미알이냐 아니면 익스포넨셜이냐 뭐 더블 익스포넨셜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그런 그로스의 타입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르가 보인 게 이게 잘해봐야 항상 익스포넨셜이니까 최대로 증가하는 게 익스포넨셜이 증가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했었던 그 두 가지 결과처럼 이 레지드 필드의 인피니트 레졸루션들 가지고 그 바깥에 있는 이제 다른 링들의 클래스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좋은 결과들을 말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는 얘들은 이 컴플레이트 인터섹션을 벗어나 버리면 항상 얘들이 익스포넨셜리 그로스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로 갖고 이제 뭔가 이렇게 분간 디스팅귀셔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그로스란 말은 지금 베타. 예,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정확한 정의는 그거 맞습니다. 정의는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정의는 뭐냐면은 어떤 알파 1보다 큰 알파가 존재해서 그 베티 넘버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뒤쪽으로 가면 이제 sufficiently large i 그 뒤쪽 인덱스에 대해서는 항상 알파 i보다 익스포넨셜 타입보다 항상 이제 크다는 거죠. 각각은 크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저런 일이 항상 일어났죠. 그러면 이제 더블 익스포넨셜은 없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더블 익스포넨셜은 셀의 걸로 없고. 그때 그 R은 코션트. 예, 지금 다 코션트 링을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럼 제너럴하게 R은 그런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제너럴한 R이 만약에 그 폴리노미얼 링 코션트 아이디얼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몰라? 뭐 그것도 비슷하게 이제 이게 사실 이 theory가 그냥 비슷한 이제 로컬링 같은 케이스에서도 거의 패러럴 가기 때문에요. 그럼 N 로컬링이 만약에 레귤러 로컬링이 아니고 컴플릿 인터섹션이 아니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라는 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임의의 로컬링에 대해서는 네네. 아니면 그 코션트링에 대해서는
배팅 넘버의 바운드가 더블 익스프레션을 증가하는 거 없다. 라는 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예, 아마 이게 그냥 파이나이트 제너레이티드를 하면 이 R이 그레이디드가 아니라 그냥 로컬이라도 항상 이거는 성립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여기서는 익스프레션이 예, 없다는 거. 예,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레이딩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게 들여다보면 쓴 게 없기 때문에 저게 그 로컬링 세팅으로 옮겨가도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했으니까 이게 컴플릿 인터섹션을 확장한 게 사실은 이게 고레인스틴이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저런 결과들은 상당히 나이스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레인스틴인 경우에도 이게 확장이 되냐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뭐 파이나이트 시퀀스다 폴리노미얼 타임으로 증가한다 요런 이제 그로스의 타입 갖고는 이제 말할 수 없고 좀 더 우리가 파이너한 것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식의 파이너한 어떤 정의를 예, 정의를 주고 그런 관점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큰 질문은 오픈엔디드 퀘스천은 얘의 어떤 프로퍼티들을 얘 M의 베티 시퀀스의 이제 프로퍼티들 M 자체의 레졸루션의 스트럭처랑 아니면 M 자체의 스트럭처나 또는 더 나아가서 이제 베이스링 R의 스트럭처랑 연결시킬 수 있겠냐. 이게 이제 이쪽 방향에서 이제 큰 이제 오픈엔디드 퀘스천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간단한 경우가 뭐가 있냐면 이 베티 시퀀스가 바운디드 돼 있는 경우인데요. 이게 바운디드 돼 있다는 게 이게 어떤 큰 M에 대해서 이게 값이 이렇게 바운드 돼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게 지금 똑같은 M을 쓰면 안 되겠네. 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N이라고 할까요? 예, 조금 약간 예, 스크립트로 그러면 이게 베티 시퀀스가 바운디드 예, 돼 있는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이게 상당히 very strong한 거. 이게 아무 데서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게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 관측을 모든 아이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어떤 이게 인피니트하게 이제 나가니까 이 이제 그것들의 지금 베티 넘버 자체가 바운드 돼 있는 거는 상당히 이제 스페셜하다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알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가정들을 하는데 여기 오픈 프로블럼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이젠버드 교수가 이제 80년도에 뭐라고 컨젝처를 했냐면 every search resolution search resolution이라는 건 바운디드 돼 있는 infinite resolution이죠. 이건 뭐냐? 결국 eventually periodic하다. with period 2로 periodic하다 이렇게 했죠. 여기서 이제 periodic의 정의는 바운드가 되면은 예, 그 바운디드가 되면은 그러게 일어날 수 있는 거는 infinite resolution이 베티 시퀀스가 바운디드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앞에 부분은 몇 개는 빼더라도 finite step 결론적으로는 이제 periodic 할 때만 이제 그런 게 일어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죠. 이런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M이 periodic이라는 것은 periodic of period P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의 이제 P번째 시리즈 모듈이 다시 M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M을 리졸브를 해서 이게 앞에 제로 첫 번째, 두 번째까지 P번째까지 갔을 때 거기 시리즈 모듈이 다시 M이 나와서 그럼 그걸 또 미니멀리 리졸브 하면은 우리가 그거 유니크니스를 어셉트를 한다면 그럼 또 똑같은 일들이 또 일어나고 또 똑같은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될 때는 이 베티 시퀀스들이 바운드 되는데 이런 게 이제 다다라고 이렇게 이제 피리가 2라고 그랬어요? 예, 피리어드가 2라고 그랬어요. 2라는 것은 한 번. 그러니까 지난번에 두 번 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3인 경우는 없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알려진 것이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건 아니었다는 거 지금 제가 지금 말 설명하려고. 예. 너무 강하게 보여서. 예, 2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잘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80년대 그런 가정을 했고 10년 뒤에 정확하게 10년 뒤에 그 선생님의 제자 학생
이레나 피바 교수가 이게 이제 가샤로프랑 피바가 90년도 나온 결과인데 아마 제 생각에 가샤로프는 아브라모프 제자이고 피바 교수는 이제 아이젠버드 교수 제자고 근데 다 선생님의 일지를 잘 받들어서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어떤 베이스 필드 K에서 0이 아닌 이제 알파를 하고 이 링을 베이스 링을 어떻게 잡냐면 이제 K 변수가 4개 K1, K, X부터 X4까지 하고 이걸 맛아웃 해주는데 알파에 X1, X3 더하기 X2, X3 나눠주고 2차식 그 다음에 X1, X4 X2, X4 그 다음에 X3, X4 그 다음에 X1의 스퀘어 X2의 스퀘어 X3의 스퀘어 X4의 스퀘어로 나눠준 이런 이제 링을 생각합니다. 이런 링을 생각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이제 컴플렉스를 생각하는데 그걸 T라고 합시다. T라고. 컴플렉스는 뭐냐면 다 랭크가 베티 넘버는 다 2예요. 그래서 D 디퍼런셜 D1 디퍼런셜 D1, D2, D3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디퍼런셜 맵이 지금 다 이게 랭크가 2니까 디퍼런셜 맵이 2x2 매트릭스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맵 자체를 하면 이게 x1 이거는 알파의 i승 타임스 x3 x4 그 다음에 이게 제로 x2 예, 이렇게 이제 우리 t를 잡으면 그럼 뭐가 되냐면 t가 실제 exact이 돼요. t가 이 호몰로지가 다 죽는 t가 일단 뭐 컴플렉스가 된다는 것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두 번이 이렇게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0이 된다는 걸 체크해 보셔서 컴플렉스가 된다는 거를 체크해 보시고 컴플렉스뿐만 아니라 호몰로지가 다 죽어서 어시클릭이라서 사실은 얘가 이제 exact sequence가 레졸루션이 되고 이게 뭘 레졸루 하냐면 이거 이제 첫 번째 이게 코코너를 그래서 이게 미니멀리 디퍼런셜 맵에 이제 컨스탄트 없으니까 미니멀리 리졸브 하는데 어떤 마주를 리졸브 하냐면 디퍼런셜 맵 D1의 코코널 예, 이거 이제 코코널을 이제 리졸브 한다.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리졸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이거의 피리어드를 계산해 보면 그리고 뭐 이렇게 되면 m이 피리어드를 가지는데 그 피리어드가 얼마냐면 바로 알파의 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 베이스 필드의 난제로 있는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몇 번 파워 하면 그 아이덴티티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오더라고 하는데 그 알파의 오더를 피리어드로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베이스 필드 예를 들어 컴플렉스 같으면 여기서 이제 임의의 우리가 오더를 갖는 그런 이제 알파를 택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아비트럴 오더를 갖는 그런 이제 인피니트 레졸루션이 나오는 거죠. 피리어드. 알파의 오더라는 알파의 최소 몇 예. 에서 1 나오는 건가? 예, 그겁니다. 그래서 예. 오더가 있나요? 뭐 꼭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게 크기가 1이 아니면 이렇게 되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알파를 이제 오더가 있게 잡아야 되겠죠. 이제 오더가 있게 그렇게 잡아야 될 텐데. 그 알파가 그런 알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거나 잡을 수 있는 거죠. 알파를 택할 수가 있죠. 심지어 논피리어딕한 바운디드 레졸루션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 example이. non-periodic 바울리드를 그런 게
그게 아니면 알파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 지금 예. 이미 피리어드를 갖는 네. 바운디드 레졸루션을 이걸로 만들고 근데 이미 피리어드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아마 이게 근데 이게 그게 시클릭이 되거나 뭐 그런 컨디션에서 아마 이게 정수 적절했을 때 1이 되는 건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게 아마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체크. 우리 대학원생들. 예. 예. 실제로 저거를 이제 얘가 레졸루션이 되는지 그러니까 컴플렉스 되는지부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익젝 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실제 오더가 이렇게 나오는지 이거 우리가 손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 일단은 n이란 말을 제가 정수라고만 할게요. n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주기가 2가 된다는 그런 이제 아이젠버드 컨젝션은 요 이제 피바랑 가샤로프의 이제 카운터 에그젬플에 의해서 그거는 틀렸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계산된 인피니트 레졸루션 중에 베티 시퀀스가 바운디드인 케이스는 다 알려진 예는 다 주기적인 거밖에 없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그 주기적인 예들이 사실은 그 베티 시퀀스가 다 컨스탄트인 예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컨스탄트다. 예, 지금 여기 베티 시퀀스도 사실은 주기적인데 이 시퀀스가 어떻게 뭐 2, 3, 2, 뭐 이렇게 3, 4, 3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2, 2, 2, 2, 2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요 베티 넘버들이 다 지금 이 시퀀스가 2, 2, 2를 컨스탄트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주기가 P라도 예, 주기가 P라도 요 넘버가 예, 베티 넘버는 지금 컨스탄트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까지 알려진 예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아이젠버드 1980년 논문에 등장하는 이제 마이클 람라스라는 사람이 이제 낸 퀘스천은 얘가 베티 시퀀스가 바운디드 돼 있으면 해석각 같죠? 시퀀스에 우리가 수열의 바운디드 막 이럴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면 예 좀 더 안전하게 뒷부분만 앞부분 떼고 are they eventually constant냐?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블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periodic resolution인데 with non-constant Betti number. periodic resolution이긴 한데 constant가 아닌 non-constant Betti sequence를 가지는 그런 resolution이 존재하는가? 예, 이런 게 존재하는가?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 두 번째 B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주기가 피리어드를 우리 P라고 합시다. 여기를 피리어드를 만약에 P라고 하면 P가 1 때는 없습니다. 이거는 없어요. 아이젠버드가 P가 2일 때는 반드시 이 P가 2인, 그러니까 주기가 2인 이 피리어딕 레졸루션은 다 컨스탄트 해야 된다는 거를 지난번 해서 같은 논문에서 이분이 보였어요. 1이. 그래서 P가 2인 경우에는 이 주기가 2인 이게 피리어딕 레졸루션은 항상 컨스탄트고 난 컨스탄트인 예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P가 3인 경우도 아직 모릅니다. 스틸 오픈. 예. 그래서 P가 3인 경우에도 아직 잘 모르고요. 그리고 람라스는 어느 계열이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교수인 것 같은데요. 처음 들어보네. 예, 그러니까 대수 쪽, 저 강원대수 쪽에 있는 분이라 약간 대수기하랑 좀 거리가 먼, 저 이제 그런 커뮤니티브 링 시어리를 하시는 분 같은데. 뭐 누구 학생인지도 몰라요?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옛날에 활동했던 사람이라, 근데 아마 이제 요런 거에 이게 미국 그 강원대수 계보를 보면 카플란스키나 뭐
이렇게 사운더스 맥레인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면 하이만 바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대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아브라모프가 하는 거는 질문은 Is it true? 이게 우리가 infinite 한 이 베티 시퀀스를 생각할 때 베티 시퀀스가 이게 decreasing 하는 게 있냐? Are eventually non-decreasing 있냐? 우리가 이게 쭉 가면서 베티 넘버들의 크기를 이제 보는 그 베티 시퀀스가 얘가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non-decreasing 한 게 true인가 아니면 실제 decreasing 하는 strictly decreasing 하는 얘가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저 베티 시퀀스를 보면서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요 질문에 대한 몇 가지 이제 파셜 리절트들은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근데 다 그런 거 없고 이게 true라는 것을 했고 재밌는 게 이제 논문을 보다 보니까 한국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초이라고 해 있어서 어떤 초인가 해 찾아봤더니 이 최상기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90년대 이제 쓴 그 어떤 이제 인테그럴리 클로즈된 그 링의 클래스에 대한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걸 답한 게 이제 또 매스 스칸디나비안 저널에 실려서 퍼듀에서 했는데 건국대 수학교육과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 분도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기여하신 분이 있다는 거를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피니트 레졸루션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들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고 그것의 어떤 그로스 이런 것들을 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봤고요. 시간이 벌써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일단 던져놓고 우리 또 강연을 계속 지금부터 이제 생각할 거는 우리가 rationality 랑 콜로드 링 하고 코즈드 링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그 베이스 링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쿼션 링 R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레졸루션을 다루는데 제일 심플한 마줄인 이제 레지두 필드 이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제 미니멀 프리 레졸루션을 다루려고 R 미니멀 프리 레졸루션을 생각해 보려고요. 가장 심플한. 그러면 이제 이거의 이제 레졸루션 구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아는 거지만 R이 폴리노미얼 링일 때는 그럴 땐 이 레지두 필드 K의 미니멀 프리 레졸루션이 뭐에 의해서 주어지나요? 그럴 때는 폴리노미얼 링일 때는 이것의 변수들로 이루어진 그것의 코즐 컴플렉스가 진짜 레졸루션이 되고 그 레졸루션이 K에 대한 미니멀 프리 레졸루션을 주죠. 코즐 컴플렉스는 심플하지만 되게 많은 대칭성과 아주 아름다운 스트럭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링일 때는 그럴 때는 in general 하면은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지두 필드 가장 심플한 어떤 면에서 가장 심플한 마줄일 수 있는데 이것의 R 미니멀 프리 레졸루션의 구조를 아직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걸 이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이죠? 잘 모른다는 이게 프리 레졸루션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아예 못 구한다? 레졸루션 자체에 베티 넘버도 모르고 디퍼런셜 맵은 더 잘 모르고 그러니까 몇 가지 특별한 클래스 링에 대해서 요거의 레졸루션을 이제 구한 결과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컴플리트 인터섹션인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알고 있죠. 그런 경우는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거를 조금 벗어나면 아직 여전히 이 K에 대해 가장 심플리스트한 마줄이라고 생각하시는 요 마줄에 대해서도 이 R 레졸루션이 뭔지 그거를 아직은 베티 넘버 자체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그 어슬랜드 부스밤 세르나 글릭센의 그 theorem의 스피릿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어쨌든 이건 가장 심플한 마줄이긴 하지만 또 이것을 스터디하는 게 사실은 모든 finite generated 되어 있는 R 마줄에 대한 그런 공부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이걸 레지드 필드에 이제 R 레졸루션을 공부하는 게 되게 아주 핫 토픽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1950년대 이 가완대수 분야에서는 이게 아주 센트럴한 토픽이라서 여러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덤벼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레졸루션에 이제 베티 넘버라도 알자. 그래서 이제 베티 넘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힐버트 펑션 생각할 때 힐버트 펑션의 제너레이팅 하는 그 펑션을 하면서 우리가 힐버트 시리즈라고 정했는데 똑같이 이제 베티 시퀀스, KDM 베티 시퀀스를 정의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시리즈를 주는데 이 제너레이팅 펑션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제 푸앙카레 시리즈라고 이걸 이제 하는데요. 정의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이 M의 R 마줄로서 푸앙카레 시리즈는 뭐냐? 그건 바로 이거의 알베티 넘버, 이게 이제 제너레이팅 펑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걸 이제 푸앙카레 시리즈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푸앙카레 시리즈를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유명한 이제 수학자 세르와 20세기 대수학 분야의 최고로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고 말하는 그 어빙 카플란스키 이 두 사람이 제기한 문제가 이제 세르 카플란스키 프로블럼인데 줄여서 SK 프로블럼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레지드 필드에 대한 푸앙카레 시리즈 이 P of T가 이게 레셔널이냐 라는 게 이제 질문이었. 이게 이제 세르 카플란스키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레셔널이라는 것은 이게 복소수 함수 두 개에 복소수 폴리노미얼 두 개에 이게 이제 쿼션트로 써지냐. 이게 이제 이런 꼴로 써지냐. 이게 이제 레셔널이라는 이 레셔널틱 프로블럼인데 근데 사실 이거를 질문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질문한 그런 배경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걸 왜 질문했냐면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떤 그 인피니트한 레졸루션을 보는 거잖아요. 그 인피니트한 레졸루션을 보는데 그럼 이것들이 이제 사실 인피니트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인포메이션인데 이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그 요소가 사실은 인피니트한 요소들의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아니면 파이나이트한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인피니트 레졸루션에 이제 그거의 특별한 이제 베티 넘버 스트럭처를 보는데 근데 이게 레셔널이라고 하면 뭐예요? 레셔널이라고 하면 이게 인피니트 시퀀스 자체가 이게 있는 유한계의 데이터, 유한계의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이제 완전하게 결정돼 버리니까 항상 그런 일이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레셔널리티 퀘스천을 그렇게 던진 거죠. 얘가 파이나이트 데이터로 결정이 되느냐 아니냐 그게 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몇십 년간 이게 이 SK 프로블럼의 핫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링에 대해서 핫 이슈, 센트럴 프로블럼이라고 누구는 표현하던데 그래서 이게 많은 클래스 오브 링에 대해서는 이게 증명이 됐고요. Positively for many classes of rings. 그리고 또 글릭센 선생이 72년도에 뭘 보였냐면 저 레셔널리티가 이제 레지드 필드 K에 대해서 true면 사실은 얘가 이미의 finitely generated 마줄 M에 대해서도 true다. 그런 거를 이제 글릭센 선생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80년대 초반까지는 이게 true라고 이렇게 믿어졌습니다. 이게 true라고 이렇게 믿어졌는데, 근데 82년도에
82년도에 프랑스 사람 아닉에 의해서 예, 카운터 이그젬플이 주어졌습니다. 이분은 이 카운터 이그젬플을 논문 제목도 A counter example to the Serres conjecture인데 그래서 이걸 에너지에 실었죠. 예, 에너지 오브 매스에 이제 그때 실었는데 이제 이 부안카레 시리즈가 레셔널이 아닌 이제 얘를 찾아냈어요. For R equal x1 is x5 다섯 개의 변수를 가진 이 링을 마드 아웃하는데 x1의 스퀘어, x2의 스퀘어, x4의 스퀘어, x5의 스퀘어 그 다음에 x1, x2, x4, x5 x1, x3 플러스 x3, x4 플러스 x2, x5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맥시멀 아이디얼 있죠. 맥시멀 아이디얼 x1부터 x5까지 이루어진 거 이거에 세제곱한 이게 프로덕트 아이디얼 집어넣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게 캐릭터리스틱 2인 경우는 x 아까 보면 여기 x 3승의 스퀘어 빠져 있는데 예, 캐릭터리스틱 2인 경우는 이거를 더해야 된다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애들 여기다가 애들 하나 더 집어넣어 줘야 된다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아닉이 이게 부안카레 시리즈가 레셔널한 표현을 갖지 않아요. 이레셔널한 경우를 이제 처음에 찾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게 여러 가지 클래스에 증명했다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알듯이 이게 레귤러링이면 당연히 레셔널이고 컴플리트 인터섹션 링에 대해서도 사실 얘가 이제 레셔널이 됩니다. 그 레셔널이 되는데 근데 이제 컴플리트 인터섹션을 조금만 확장한 이제 고로드 링으로 고로드가 아니라 고렌스틴 이제 링 케이스 생각하면 거기서도 이제 안 되는 발레들을 그 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어서 이걸 만들었겠지만 사실 이 스트럭처만 보면 이게 그냥 되게 어렵지 않잖아요. 아이디어리 다 2차식이고 3등 잘라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발레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하면 근데 현재는 그러면 이렇게 레셔널이 대부분이냐 아니면 이레셔널인 링이 대부분이냐 아니면 해프 앤 해프냐 세 가지 정도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감이 없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클래스 오브 링에 이제 제너럴하다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한 좋은 이제 좋은 어떤 데피니션이 필요하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피바나 뭐 다른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이레셔널이 대부분인지 레셔널이 대부분인지 아니면 골고루 잘 섞여 있는지 링들 클래스 중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꺼도 되죠?